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상황중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밖에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네, 정말 이 주말부터 엄청 추웠는데 멘토님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는 개인적인 일로 많이 바쁜 한 주가 아니었나 봅니다. 네, 좀 추웠던 만큼 많은 분들 좀 집에 많이 계셨을 텐데 저희 집은요 수도가 얼어서 그거 녹이느라 네. 정말 저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 동파 사고도 정말 많다는데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날씨는 춥지만요 오늘 시장은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부터 먼저 볼까요? 네, 시장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좀 많이 기대를 갖는 그런 이제 한 주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랬죠. 보통 급등이 아니라 9%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유가가 36달러 선까지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코스피 지수는 현재 1897포인트, 0.97%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677포인트 상승하면서 올라가주면서 1% 정도 상승 중입니다. 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자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이 외인이 그래도 좀 매수로 돌아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흐름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조금 매도폭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기관이 현재 1116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 네. 개인과 외인은 각각 924억 원, 229억 원 매도 상황입니다. 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외인들이 매수 도와줍니다. 개인과 외인이 63억 원, 73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은 111억 정도의 현재 매도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해종합증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상해종합증시인데요. 좀 3,000포인트 안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2,922포인트 상황 보여주면서 네. 0.21%대 상승 흐름이네요. 네, 저번에 일단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중순이 지나면서 정말로 시장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오늘 장중에 19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의 네. 매도폭은 좀 줄었는데 여전히 네. 매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환율도 1200원대 아래로 내려왔는데 외국인이 언제쯤 매수 전환을 할 수 네네. 있을까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계속적으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는 외인의 매수 포인트가 강하게 들어올 시점,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은 매도가 강한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고요. 네. 현 수준 유지하다가 매수로 돌아설 시점 자체는 유가가 35달러 정도 수준이 온다면 그때가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당장에 5장 들어서 외인이 매수로 돌아선다고 해도 아무런 조금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조금 환율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도 급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나왔던 지표들 상황도 지난주 한 주간 괜찮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 5장 들어서도 괜찮은 모습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상해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한 0.7%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요. 그렇죠. 5장 들어 추가 상승이 나와서 3,000포인트대 흐름이 나와준다면 국내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추가적인 흐름 나와주면서 외인의 매수를 불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가가 35달러에 안착할 때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후장 조금 더 강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증시화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님 오늘도 시청자 퀴즈 네.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이것도 읽어보니까 오늘 어려운가 싶었는데 너무 쉽네요. 근데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제가 2번을 좀 강조드렸더니 네. 문자가 그만큼 2번이 멘토님의 영향력이 크다는 엄청 많이 거죠. 오셨다고 네. 좀 재밌었는데요. 맞습니다. 자, 오늘 문제 드립니다. 네. 자, 실제 퀴즈인데요. 증권주와 관련이 없는 것은입니다. 네. 자, 1번 유안타 증권, 2번 대신증권, 3번 셀트리온입니다. 네, 보기에 답이 나와 있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궁금증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본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6천억 원 추가 손실 가능 전망의 급락. 네, 대우조선해양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기도 네, 한데 맞습니다. 오늘 또다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 손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게시글 분위기도 역시 좋지 않겠죠? 네. 좀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네. 우선 조금 게시글 반응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는 이제 배 타고 저 멀리 떠나는 건가요? 아이고, 네. 좀 그 정도 흐름인 것 같아요. 정말 좀 불안하고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추가 손실이 얼마나 크길래 10% 넘게 빠지나. 그리고 이 정도면 더 빠질 곳도 없겠는데 공포의 매수 이런 글이 있었고요. 이 정도면 심각하네요. 싸졌다고는 하지만 올라갈까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떠오르네요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재기가 가능하긴 할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좀 최근 들어서 이제 1월부터 해서 상황을 보자면 대우조선해양의 액면가가 5,000원이거든요. 5,000원인데 지금 5,000원이 안 되죠, 주가가. 액면가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참 이 부분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조선주들 그래도 작년 초반 달까지만 해도 좀 횡보해주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타줬는데 그렇죠. 작년 5월부터 해서 좀 굉장히 좀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네. 관련주들 여파 좀 경기도 좀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좀 큰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때 이때부터 해서 또 BDIG도 상당히 좀 꺾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유가에 대한 부분도 하락을 불러일으키면서 추세적인 하락을 또 가져오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안 좋았는데 우선 오늘 빠지는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이 6천억 원의 추가 손실 가능이 있다. 이 전망에 급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하나 또 안타까운 것은 좀 심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인데 유진투자증권에서 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목표가가 4,000원이었는데 1,400원으로 낮췄습니다. 1,400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보다도 세상에 절반 이하로 낮춘 거예요. 그쵸. 1,400원으로. 그렇게나 전망을 안 좋게 보고 있나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이 상황에서 조금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최소 한 1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은 현재 좀 불가피한 흐름이고 네. 여타 다른 조선주도 같이 보자면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살펴보자면 계속 역시나 마찬가지 하락을 보여주고 바닥을 있고 모르네요. 네, 현대중공업도 보겠습니다. 네. 계속 마찬가지 흐름인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래도 조금 버티는 모습이긴 한데 네. 혹시나 조금 계속적인 안 좋은 모습. 사실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06년도 때 가격까지 회귀한 모습이고요. 삼성중공업도 보여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도 때 그렇구나. 대우조선해양도 봐드리자면은 보자면 여기 볼게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 때까지 얘가 지금 가격이 회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자체가 조금 상당히 희박해진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당장에서는 어떻게든 올라갈 이슈 자체가 소멸이 좀 됐습니다. 이게 작년 작년 초반 때만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수주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급격하게 수주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좀 이 정도까지 왔죠.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승 포인트를 좀 크게 잡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건 사실 좀 단가를 낮추기도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해 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딱히 어떻게 제가 해결해드리기가 힘든 종목이다. 네, 저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작년 봄까지만 해도 괜찮게 봤는데 수주가 너무 꺾여버려서 저도 포기란 종목이에요. 작년 한 이제 봄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조심해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어려운 흐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콤텍 시스템입니다. 제4 이통 관련주 순환매 급등.
자, 콤텍 시스템 오늘 제4이통 관련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4이통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세종텔레콤이 그렇게 급등을 맞습니다. 하더니 오늘은 좀 콤텍 시스템이 오르고 네. 있고요. 다음엔 좀 KDC가 오르려나 싶은데 일단 게시글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떨까요? 네,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게시글 반응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시글 보자면 4이동통신 선정은 언제죠? 인데요. 29일입니다. 29일. 자,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까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공시 나왔나요? 왜 이러죠? 세종텔레콤은 조용한 상황. 그리고 외국인 파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만 사고 있는 콤텍 시스템이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전에 세종텔레콤 보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이제 결정이 나면은 이 급등한 만큼 파는 게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종텔레콤도 사실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부터 해서 이슈는 사실 이게 소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모멘텀이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 소멸이 되면서 주가 급락이 나오는데 세종텔레콤 이미 조금 흐름이 하락 흐름이라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도 빠르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콤텍 시스템이 오늘 반대로 이제 순환매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3일 동안 빠지다 급등이 나와줍니다.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상승 흐름이 나오더라도 한 3,000원 정도 자리가 좀 한계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요 정도 포인트?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29일 날 결정이 나게 되면 29일이 언제냐 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결정이 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주가가 굉장히 밑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세종텔레콤이 오늘 빠지는 걸로 봤을 때는 콤텍 시스템도 하루 이틀 정도 상승이 나오겠지만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아직 시간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KDC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은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주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종텔레콤을 들어서 요거 부분 말씀드릴게요. KDC 보면요. 그 4이동 통신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더라도 바로 이제 결정 보류된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지난 11월부터 같은 이슈로 급등 나왔지만 바로 급락이 나왔고요.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오고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오고 이번에는 만약에 또 급등이 나온다 바로 급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정이 나더라도 모멘텀 완전 소멸이기 때문에 하락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그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그 면세점 관련주들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결정은 났지만은 결정 날 때만 급등이 나오고 결정 나기 이후에 결정 전까지 올랐다가 다 빠져버리죠.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죠. 작년 여름 대단했죠. 그렇죠. 네. 그 이슈로 결정도 안 났는데 네. 급등이 나오다가 맞아요. 별로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서 이미 모멘텀 거리는 항상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아무리 막는다고는 하지만 조금 많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좀 있어서 조금 세종텔레콤이나 뭐 콤텍 시스템이나 좀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역시나 급등 나온 이후에 3,000원 정도까지 올라서 치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락 쪽으로. 이게 결정이 나면은 결정 이슈까지 올랐던 포인트인 바로 1,500원 정도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수익이 나셨다면 정리하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아직 손실 중이시라면 하루 이틀 정도는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4이통 관련주 세종텔레콤과 콤텍 시스템 그리고 KDC까지 급등한 이후에 급락 가능성 높다라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네,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구조조정 완료 이후 이익 전망 기대감. 네, 철강주 포스코입니다. 작년 한 해에 정말 힘든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좀 이 종목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게시글 네.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사실 이제 철강주들이 많이 어려워요. 조선주만큼. 네.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게시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포스코 장기 투자의 시기가 도래하는 건가 이런 글과요. 네. 외국인 사기 시작하는데 같이 고 이런 글이 있고요. 구조 조정 마무리 너무너무 싸네요. 네. 역사적인 저점 미래에는
고점에서 저점을 기억하고 싶네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자라는 염원이 많이 담기고 있네요. 포스코 다시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말 그대로입니다. 이 포스코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반등이 가능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죄송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철강주들이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너무 많이 하락을 하긴 했죠. 네. 또. 그래서 단기간에 좀 상승을 하는 포인트가 나오긴 한데, 지금 철강주가 빠진 쪽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 돈만 있으면요. 결국에 그 자본력에 밀릴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중국 얘기 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결국에는 좀 먹힐 수밖에 없는. 지금 보세요. 철강이 만들기가 쉬울까? 철강 쪽이 반도체가 만들기 쉬울까? 당연히 조금 철강 쪽이 훨씬 더 만들기 쉽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뭐 노리죠? 반도체 노립니다. 그렇죠. 상황을 보세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예 만약에 중국 쪽에서 지금 경기가 살아나줘야 그나마 좀 같이 괜찮아질 건데. 포스코 같은 경우나 이제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나 뭐 그나마 자동차 쪽에 현대제철이 살아 있어서 좀 버티고 있는 거지 그것마저 아니었으면 주가 많이 깨졌을 겁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쪽에서 제품을 뭐 사다 쓰는 것보다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거의 뭐 사실 크게 기술력 차이도 없어요. 몇몇 특정 제품들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냥 중국 제품 사다 쓰거든요. 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중국 제품, 중국 쪽 조선주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잖아요, 요즘 들어서. 그렇다 보니, 포스코가 살아날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희박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오늘 시장에서 현재청 열어볼까요? 외인들이 63,000주 매수 들어온다고 해서, 이거 올라가나? 뭐 최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말 외인들이 많이 팔다가 오늘 들어왔네요.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근데 기관들이 이거 장기적으로 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기 날짜 보겠습니다. 언제냐면, 땡겨서, 2014년도에 7월부터 해서 아마 6월 쭉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때가 지금 체크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체크를 해보더라도 분명히 외인과 기관은 들어왔을 겁니다. 그냥 단기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만 외인과 기관들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주면서 먹고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줘서 먹고 나오는 포인트. 얘가 정말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라인상에 보이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상황을 보니 121선 라인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두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설정을 120선 라인을 너비를 두껍게 해볼게요. 네, 120선 맞네요. 121선 라인 자체를 최근에 강하게 뚫고 올라간 적이 작년부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 2014년도에 한 번 있긴 했는데요. 강하게. 그때 이후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꺾였어요. 결국에는. 지금도 최소한도로 단계적인 상승이 나와주려면 가격적으로 18만원까지 안착을 시켜준 이후에 상승 흐름을 기대해봐야지 당장에 있어서는 그냥 너무 싼 가격의 저가 메리트의 단기 차익을 노리기 위한 외인과 기관들의 접근이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월급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실적 개선세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역시나 또 단기적인 포인트일 겁니다. 구조조정도 많이 조금 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매출은 계속적으로 회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시가총액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쪽 관련 업종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업황 앞으로 좋아지기 어렵다라는 전망을 주셨습니다. 포스코 역시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이어갈게요. 네,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5012님이 보내주셨네요. 제약주 끝 게임주 출발인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많이들 좀 그렇게 느끼실 것도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게임주들이 급등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우선적으로 뭐,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가 오늘도 급등을 해주고 있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3%의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신작 모멘텀인데 뭐 네오집 게임즈는 그 7년 동안 700억을 들여서 개발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블레스라는 게임인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있네요. 네, 모멘텀이 있어 주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다음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빠지다 급등하고 있고 위메이즈도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게임주들이 낙폭이 과대한 상황에서 좀 상승을 주고 있긴 하지만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게임주가 아직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기는 사실 힘든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은 아직 추세적인 부분에서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주들은 아직 추세 상승 흐름이 남아 있어서 저는 게임주들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제약바이오주들이 다시 중기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게임주들 흐름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도 이제 요즘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바일 게임 이슈죠. 네. 이 모바일 게임 이슈가 올해 들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이슈대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더 상승은 하지만 게임주들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NC소프트를 우선 제가 가장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컴투스나 게임빌 신작 이슈로 급등이 나왔지만은 역시 오늘 좀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컴투스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오늘 하락 흐름에서 조정 흐름은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긴 한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돼요. 그래서 대신에 오늘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해서 보시고 오랜만에 온라인 대장 네오집 게임즈 같은 경우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가 단기 상승일 수 있지만 일단 NC소프트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오히려 또 제약바이오 추세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 공개해 볼게요. 퀴즈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네. 정답을 말씀드려보자면 증권주와 관련이 없는 것은 3번 셀트리온입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릴게요. 자,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